프린트에서 삼 번 문제 볼까? 3번. 어? 자,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 건데 잘 풀 거니까. 자, 모의고사에서 도형 문제 나오면 꼭 순서대로 읽어야 돼. 이렇게 길게 써준 데는 이유가 다 있거든. 그래서 조건이 되는 식만 딱 보지 말고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알았지? 정독해서.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이제 모의고사 대비도 해야 되니까. 자,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곡선을 fx라고 하지. 그럼 fx의 식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의 x제곱 더하기 n, 그리고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n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fx랑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지. a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a 좌표 구할 수 있지. 이 y 자리에 0 넣어주면 3의 x제곱이 n 나오지. 그럼 x가 얼마 나와? 로그 3의 n 나오지. 그래서 a는 로그 3의 n 콤마 0이지. 어디? 왜 3이라고? sorry?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곡선 y는 2의 x제곱이 있는데 그 y는 2의 x제곱이 함수 fx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지. b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교점이니까 이 둘 연립해주면 되지. 그럼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m이지. 그러면 2의 x 더하기 1제곱이 m 나오지. 이거 이항시켜주면 2의 x제곱 곱하기 2니까. 그러면 요 x 플러스 1의 값이 로그 2의 m과 같지. 그럼 x는 로그 2의 m 마이너스 1이지. 자, y 값은 어떻게 구해? 넣어버리면 되지. 여기다가. 자, 넣어주면 2의 로그 2의 m 마이너스 1제곱이지. 자, 요 값이 얼마야? m이지. m 나누기 2네. 2분의 m. 그래서 b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네. 로그 2의 m 마이너스 1, 2분의 m. 자, 그리고 b에서 y축에 내리는 추선의 발을 c라고 하자. 그럼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c의 좌표 얼마? 0, 2분의 m. 요 글을 정독하면서 모든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지? 자, 그때 자, 문제에서 선분 OA 길이가 선분 BC 길이의 2배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등식에서 m에 관한 방정식을 유도하라는 거지. 자, 선분 OA 길이는 얼마야? 선분 OA 길이 로그 2의 m이지. 자, 선분 BC 길이는 얼마야? 로그 2의 m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로그 2의 m이 2 곱하기 로그 2의 m 마이너스 1과 같네. 그러면 로그 2의 m이 2 곱하기 로그 2의 m 마이너스 2인 거지. 이렇게 이항시켜주면
로그 2의 m의 값이 얼마 나온다? 2 나오지. 그럼 m은 2의 제곱이니까 4네. 다 바로 나오지, 그치? 이런 건 정독을 해야 돼, 처음부터. 중간에 있는 성분 뭐 모의 길이가 성분 BC의 길이의 2배랑 같다 이런 것만 풀고 그런 것만 보고 풀면 잘 안 풀릴 수 있어. 꼭 정독을 한다, 처음부터. 오케이? 이 순서로 풀라고 문제를 이렇게 써준 거야. 알겠지? 꼭 정독을 해야 돼, 처음부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A, B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의 A분의 1제곱, A의 B분의 1제곱, B의 A분의 1제곱, B의 B분의 1제곱에 대해서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잘 보시게. 요 값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함수 y는 a의 x제곱에서 x좌표가 a분의 1일 때의 y값, x좌표가 b분의 1일 때의 y값. 그지? 또 얘는 함수 y는 b의 x제곱에 대해서 x좌표가 a분의 1일 때의 y값, 얘는 x좌표가 b분의 1일 때의 y값이지. 그래서 요 값들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냐면 요 두 함수 그래프를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 각각의 x좌표에 대한 y좌표의 값으로 구할 수가 있지. 자, 그려볼게. 자, 둘 다 위치 1보다 작은 지수함수니까 감수함수지. 자, 얘를 y는 a의 x제곱으로 잡아볼까? 자, 이제 y는 b의 x제곱을 그릴 건데, 자, 위치 a가 더 작지, 그치? 그 y는 b의 x제곱은 어디 있을까? 자, 요렇게 들어야 될까? 아니면 요렇게 들어야 될까? 봐. 1번, 2번. 1번일까? 2번일까? y는 b의 x제곱. 1번일까? 2번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헷갈리면. 자, 얘는 x좌표가 1일 때 y값이 얼마야? a지. 얘는 x좌표가 1일 때 y값이 얼마야? 2지. x좌표가 1일 때의 y값이 얘는 a고 얘는 b지. 근데 봐봐, a가 b보다 작잖아. 얘네 a가 b보다 작잖아. 2번 그래프라는 거지. 이거 돼?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지. 요 2번 그래프가 2번 그래프가 y는 b의 x제곱이다. 되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랑 y는 4분의 1의 x제곱 비교해볼게.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킨 거고, y는 4분의 1의 x제곱은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y는 4의 x제곱을 y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지. 자, y는 4의 x제곱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보다 훨씬 더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지. 그래프가 이렇게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둘을 y축 대칭 이동시켜주면 얘가 y는 4분의 1의 x제곱이고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지. 오케이? 즉 위치 1보다 작을 때는
밑의 값이 작을수록 더 변화하는 빠르기가 빨라지지. 그래서 밑이 더 작은 a가 밑이 더 큰 b보다 변화하는 빠르기가 더 빨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y는 a의 x제곱이고 얘가 y는 b의 x제곱인 거야. 이해돼? 중요하다 이거. 되는가? 조금만 그래프를 다시 그릴게. 좀 지워져가지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밑이 작을수록 변화하는 빠르기가 빠르다. 오케이? 자, 얘는 x좌표가 a분의 1일 때의 y값, 얘도. 또 얘는 x좌표가 b분의 1일 때의 y값이지. 자, a분의 1이랑 b분의 1 누가 더 클까? a분의 1이랑 b분의 1. 자, 누가 더 클까? a분의 1이 더 크겠지. a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a분의 1을 여기다가 그려주고 b분의 1을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지.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a의 b분의 1제곱이지. 얘가 b의 b분의 1제곱이고. 이해돼? 그리고 요 값이 a의 a분의 1제곱이고 뭐 요 값이 b의 a분의 1제곱인 거지. 그럼 가장 큰 값은 얼마야? b의 b분의 1제곱. 가장 작은 값은 a의 a분의 1제곱. 이해되는가? 문제에서 요 값들의 대소 비교를 보라고 했는데 요 값은 y는 a의 x제곱에 x좌표가 a분의 1일 때 x좌표가 b분의 1일 때의 y값. 요 값들은 y는 b의 x제곱에서 x좌표가 a분의 1일 때 x좌표가 b분의 1일 때의 y값이지. 그래서 두 개의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각각의 x좌표에 따른 y좌표 값으로 대소 비교를 판정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조금 살짝 어려워지는 거 지금 보는 거 지금 이거 이해되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7번. 자, x값이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의 실수고. 자, 근데 자, 함수 y는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곱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의 최대값이 16분의 1일 때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일단 요 최대값 요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값을 가진 x값을 찾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어떤 x값에서 최대값을 갖는지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류할 수밖에 없다.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 자, 밑이 1보다 크면 자, 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요 값이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자, 요 값이 최대가 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1,1인 V자 형태의 그래프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보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지. 그럼 x가 몇일 때 최대가 돼? 마이너스 2일 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해오면 a의 4제곱 나오고 a의 4제곱이 16분의 1 나오지. 그래서 양수 a 값이 2분의 1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라고 가정을 했잖아. 이 가정이 모순이지. 안 된다. 즉 a는 1보다 크지 않다는 거지. 자, 이제 a가 1보다 작을 때 보면 되겠네. 자, a가 1보다 작을 때. 자, a가 1보다 작으면 요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지. 감소함수기 때문에 요 값이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갖지. 요 값이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갖지. 자, 요 값이 최소가 되는 x값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x자리 0 대입해주면 자, a의 제곱이고 그 a 제곱이 16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양수 a 값이 4분의 1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얼마?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a의 4제곱 4분의 1의 4제곱 256분의 1. 이 최대값이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최대값을 가지는 x값을 구해야 된다. 근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는 x값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류한다. 밑이 1보다 커서 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랑 밑이 1보다 작아서 요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일 때로. 자, 증가함수가 되면 요 값이 최대일 때 요 전체가 최대값을 갖겠지. 근데 요 그래프를 그려보니 최대가 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다. 그렇게 a값을 구해보니 a값이 1보다 작게 나왔지.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a값이 1보다 작다라는 말이지. 자,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요 값이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되지. 자, 요 값이 최소가 되는 x값이 0이잖아. x자리 0 대입한 값이 최대값. a가 4분의 1. 그러니까 얘가 부드럽게 풀려야 돼. 이거 시험 본다. 이거 시험 본다. 요 문제 냈어. 내가 세 문제 본다고 했지. 그 중에 하나야. 이거는 제시다. 틀린다. 솔직히 수업만 잘 들어도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조던 사람이 3명 있거든. 사실 위험해. 이거 시험 내서 숫자 바꿔가지고 앞으로 시험 봐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한 3-4개씩 그 정도만 잘 얻어가도 학교 시험 못 볼 수가 없거든. 너희들 보통 못 보는 이유가 쉬운 거 틀려서 못 보는 거잖아. 어려운 거 틀리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 다 틀려도 1등급은 나와. 그 다음 자, 그럼 11번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 11번 자, 함수 y는 로그 2분의 1의 x-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최소값을 가지는 x값을 구해야 되지. 맞지?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지. 따라서 요 값이 최대일 때 최소값을 갖지. 근데 요 값이 최대가 되는 x값이 얼마야? 8이지. x자리에 8을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다. 로그 2분의 1에 8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2분의 1에 빼기 2제곱 4지. 상수 a 값이 4네. 오케이? 고민이 되지? 이해 안 돼? 바로바로 해야 돼. 그럼 다들 12번 풀어봐. 12번
포인트가 숙제거든. 내가 근데 검사는 안 할 예정이니까 알아서 풀고 질문하시고 클리닉 와서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뽑은 거야. 그러니까 뒤에 활용 문제도 한 개씩 넣었거든. 근데 활용 문제 잘 못해가지고 또 활용 문제 시험에 잘 나오잖아. 대신에 뭐가 있고 선생님 좋아하시나? 많이 나왔었잖아. 무슨 쌤이 올라가는지 자, 최대값을 구하래. 밑이 1보다 작지. 따라서 요 값이 최소일 때 최대가 되겠네. 요 값이 최소가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제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래프 그려보면 자, 아래로 블록하고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가 되지.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겠네.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다. 그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 있잖아.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우리 미분 배웠으니까 미분해서 구해도 돼. 봐봐. 얘 도함수 구해보면 2x 더하기 1이지. 오케이?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게 극소점의 x다. 미분해서 구해야 된다. 이 도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기울기 2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원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지. 꼭지점의 x좌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빼기 2분의 1. 자, 그 다음에 14번. 요거 시험이 됐다. 14번. 14번 시험이 됐어. 14번 풀어볼게. y는 16에 x 6제곱분의 x의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자, 요 함수가 x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가질 때 a 곱하기 b를 계산하네. 자, 그러면 요 함수 잘 보면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지.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뭐 취했었지? 로그 취해서 지수에 있는 미지수를 밑으로 내려줬었지.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밑이 몇칠 로그를 취할 거냐면 2일 로그를 취해줄 거야. 그래서 양변에 밑이 2일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정리되지. 로그 2의 y는 이제 좀 빨리 써볼게. 나눗셈은 뭘로 바꿔주면 돼? 뺄셈. 실수배는 진수의 거듭제곱은 실수배로 바꿔주고 곱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실수배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겠어?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전체제곱 빼기 4 더하기 6 로그 2의 x. 되는가? 진수의 거듭제곱 실수배로 바꿔주고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꿔주고 곱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거듭제곱 실수배로 바꿔주고. 오케이? 이런 거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돼. 그러면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 로그 2의 x 빼기 4와 같지. 오케이? 자, 요 로그 2x를 t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 이 우변이 t에 관한 2차 함수로 변환되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값이지. 자, y 값이 최대일 때 요 값도 최대가 되지. 따라서 요 값이 최대가 될 때 y 값도 최대가 되겠지.
요 값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해야 되니까 얘 그래프를 그린다. 자, 얘 그려보면 자, 위로 블록하고 추계 방정식이 얼마 나와? 보함수 마이너스 2t 빼기 6 보함수가 0이 되는 t의 값 빼기 3이지. 오케이? t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가 되지. 그리고 그 최대값은 얼마다? 대입해보면 5 나오네. 됐나? 자, 그러면 로그 2의 y가 5인 거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2의 5제곱이다.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거는 최대값을 가질 때의 x값이지. 그러니까 t의 값을 다시 x값으로 변환해 줘야 되지. 자, t는 로그 2의 x랑 같잖아. 그럼 t가 마이너스 3일 때의 x값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지. 그래서 a가 2의 마이너스 3제곱, b가 2의 5제곱. 그래서 a 곱하기 b가 2의 제곱이니까 4다. 아주 중요하다. 이서 어디 안 되는가? T에서 X를 보면 요거 t가 마이너스 3이면 로그 2x가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럼 t가 마이너스 3일 때의 x값은 얼마야?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x가 2의 마이너스 3제곱일 때 최대값 2의 5제곱을 갖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주어진 함수에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으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지수에 있는 미지수를 밑으로 내려준다. 그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지? 자, 로그 2x를 t라고 치환해주면 우변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y의 최대값이지. 자, 근데 y가 최대가 되면 이 값도 최대가 되지. 왜? 밑이 뭐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따라서 요 값이 최대가 될 때 y 값도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최대가 되는 t의 값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린다. t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5를 갖지. 그때 y의 최대값은 2의 5제곱. 그게 b. t가 마이너스 3일 때의 x값을 구하기 위해서 t 자리에 다시 로그 2x를 대입해주면 그때의 x값은 2의 빼기 3제곱. 그게 a값. 그게 어디가지 다들 꼼나라로 가고 있어. 어디가지? 3문제 남았는데 되는가? 되는가? 이거 시험 냈어? 영상이라도 봐야 돼. 자, 마지막 문제 할게. 얼른 하겠다. 몇 번 할 거냐면 우리 진단고사에 나왔던 문제 21번. 이거 시험에 낼 거야. 21번. 자, 21번 보시게. 마지막 문제.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 자, 3의 2x제곱 빼기 6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3k는 0. 자, 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리고 요 3의 2x제곱은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지. 자, 내가 요 지수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요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이 x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거지. 그럼 x 자리에 알파, x 자리에 베타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이지. 자, x 자리에 알파 대입해주면 3의 알파 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6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빼기 3k가 0이 되고, x 자리에 베타 대입해주면 3의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6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빼기 3k가 0 나오지. 여기가 돼? 여기가 되지?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게. 그러면 주어진 지수 방정식이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변환되지. 그럼 이 변환된 2차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은 어떻게 표현될까? 자, 이 변환된 2차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 이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t의 값이지. t 자리에 얼마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 3의 알파 제곱 그리고 3의 베타 제곱.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인 거네. 이해돼?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 지수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였잖아. 알파 베타. 그럼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지. 이렇게. 여기가 돼. 자, 문제에서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지. 그럼 그때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어떤 실근을 갖는 건가? 자, 요 각각의 값은 다 양수지.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니까. 그럼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양근. 이해돼? 즉, 두 분이 모두 얼마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지. 근의 위치 문제지.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 이런 키워드 봤으면 근의 위치 문제라는 거 인지해야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문제 풀 때 몇 가지 따진다? 세 가지. 판별식 따지고 경계점에서 함수값의 보호 따지고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따지지. 기억나지? 공동수학. 자, 일단 요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지.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경계점에서 함수값의 보호, 0에서의 함수값의 보호, 양수여야 되지. 0 대입했을 때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k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리고 판별식.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자, 그리고 그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되지. 대칭축의 방정식 구해보면 t는 3이 나오지. 이미 0보다 크지. 그래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미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녀석을 연립해주면 답니다. 자, 만약에 이게 23번 보잖아. 문제 풀지는 않고 잠깐만 보여줄게. 23번은 어떻게 뭐라고 써있냐면 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지. 그럼 요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거지. 맞아? 그럼 변환된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어떻게 될까? 알파 베타가 모두 0보다 크면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 모두 1보다 크겠지. 오케이? 그럼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큰 거지. 그렇지?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대칭축이 1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연립해주면 답 나오겠지. 오케이?